최근 외신 보게 되면 그리스 문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예전만큼 시장에 대한 악재 요인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그리스의 이 3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고 CDS 프리미엄도 그렇고 크게 오르고 있죠. 그리스 문제 어떻게 전개될지 무척 궁금한데 오늘 박문하 이사께서 이 문제에서 확실히 짚어주신다고 하시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렉시트를 본격적으로 주요 외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시장은 거의 악재를 무시하고 있는 분위기죠. 오늘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24일에는 그리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물론 최종 시한 30일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장은 그리스 부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부도 위험을 잘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이 5년 이내에 그리스가 부도날 확률을 77%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년 만기 그리스 국채 금리는 오늘 하루에만 210bp나 급등을 해서 28.4%까지 치솟았습니다. 항상 2년물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처럼 그리스의 부도 확률은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금융시장에서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장의 유동성 경색 정도를 보여주는 유로존 OIS 스프레드나 혹은 수합금리 같은 것들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2년도에 그렉시트 위험이 처음으로 고정됐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도통 금융기관들 간의 신용 경색 현상은 유로존 어디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유럽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민주주의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유럽식 민주주의를 우리는 사회주의가 가미된 민주주의다,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면 효율적 사회 구조 시스템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보답은 세금으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럽식 민주주의입니다. 최근에 21세기 자본론으로 세상의 좌우 논쟁에 불씨를 지폈던 피케티 교수는 80에서 90% 정도 세율을 주장했을 정도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이 더 많이 난 것은 개별적인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손실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은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요. 어떤 회사가 중요한 오류가 생겼을 때 미국은 개별적인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짙은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일부 사회적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국유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국유화를 통해서 사회가 함께 그 손실을 떠안아야 된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를 선언한다. 이것은 유로존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크다는 얘기죠. 이미 트로이카가 그리스 채권의 90%까지 인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0%도 기관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투기적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가 매수했다면 그 위험이 시장 전반에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차단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2012년도 당시 발생했었던 그렉시트의 위험은 주변 은행들을 함께 붕괴시킬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시스템적 위험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ECB의 적극적 개입으로 그 위험을 대부분 공공의 자원으로 흡수시켜버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그리스 국채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트로이카가 모든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트로이카가 모든 위험을 떠안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리스의 부도 위험에 대해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그리스가 제출했던 26쪽짜리 개혁안은 또다시 트로이카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극좌파 정부로서 과도한 복지 정책에 대한 욕심을 전혀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돈을 빌려서 복지를 한다. 문제가 있죠. 올해 돌아올 그리스의 채무는 모두 130조 유로 수준입니다. 이번에 72조 유로를 요행히 조달받고 갚는다고 하더라도 6월 달이면 또다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트로이카는 이번 그리스 문제를 완벽하게 수정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더는 두 말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그리스 측에 요구하는 긴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굳이 그리스의 장단에 춤을 추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결국 그리스에게는 이제 두 개의 길만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유로존을 자진 탈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길이 남아있는 셈이죠. 첫 번째는
자존심을 버리고 긴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 삭감 등 시리자가 보호하려고 했던 공짜 복지 정책의 전폭적인 포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기 총선을 거쳐서 국민들의 의중을 묻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시리자는 실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드라크마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무역 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물가는 속등하고 모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리자는 물론이고 그리스 국민들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시리자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경제 회복의 지연 책임만 남게 되기 때문에 시리자는 실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는 부도가 난들 시장이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시리자는 이제 트로이카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혹은 조기 총선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